백희. 세라가 민틴 학교에 온 지 어느덧 2년이 흘러갔다. 세라는 이야기를 지어내고 어떤 이야기든지 재미있고 실감나게 들려주는데 재능이 뛰어났다. 특별 학생이라는 세라의 위치보다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솜씨가 아이들을 세라 가까이로 끌어들였다. 둥그랗게 모여든 아이들 가운데서 이야기를 할 때면 세라의 초록색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났다. 이야기 속에 빠져들다 보면 아이들 앞이라는 것도 있고 자기가 마치 그 이야기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어느 안개 자욱한 겨울 오후였다. 세라가 모피와 벨벳으로 된 따스하고 포근한 옷을 차려입은 채 마차에서 내려 학교로 들어오는데 어떤 지저분한 아이가 지하실 부엌 계단에서 희둥그레진 눈으로 세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세라는 수줍어하는 그 아이를 향해 상냥하게 웃어주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잘못이라도 저지른 듯 겁을 먹고는 상자 뚜껑을 열면 툭 튀어나오는 피에로 인형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부엌으로 쏙 들어갔다. 너무나 작고 가엾고 쓸쓸해 보이는 아이였다. 그날 저녁 세라가 교실에서 자기를 둘러싼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 때였다. 낮에 보았던 그 아이가 무거운 석탄 상자를 들고 쭈삣거리며 교실로 들어와 난로에 석탄을 넣고는 겁먹은 얼굴로 벽난로 앞을 조용히 쓸기 시작했다. 세라는 그 아이가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 아이가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인어들은 투명한 물속을 헤엄쳐 다녀 깊은 바닷속 진주로 엮은 그물을 끌고 말이야. 인어 왕자가 공주를 사랑하게 되고 나중에 공주님이 바닷밑 빛나는 동굴에 와서 인어 왕자와 함께 살게 된다는 이야기였는데 그 아이는 다 정리된 벽난로 앞을 쓸고 또 쓸면서 이야기를 들었다. 여자아이는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멍하니 빗자루를 들고 난로 앞 깔개에 쪼그려 앉아서는 바닷속 세상으로 빨려 들어갔다. 구불구불 이어진 작은 동굴 속에는 은은한 빛이 감돌고 황금빛 모래가 깔린 길가에는 신기한 바다꽃과 풀들이 일렁였다. 그때 아이의 손에서 빗자루가 툭 떨어지는 바람에 라비니아가 돌아보며 소리를 빽 질렀다. 뭐야? 쟤도 듣고 있잖아? 아이는 죄인처럼 허겁지겁 일어나 석탄 상자를 챙겨 들고 잽싸게 나가버렸다. 세라는 화가 났다. 나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저 아이가 들으면 안 되나요?
너희 엄마는 하녀한테 이야기 들려주는 걸 좋아하셨을지 모르지만 우리 엄마는 싫어하시거든. 라비니아가 우아하게 고개를 쳐들며 말했다. 우리 엄마라면 분명히 괜찮다고 하셨을 거예요. 이야기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거니까요. 세라가 묘한 표정으로 말하자 라비니아는 아주 잔인하게 대꾸했다. 너희 엄마는 돌아가시지 않았니? 죽은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안단 말이니? 내가 우리 엄마의 마음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로티가 둘 사이에 끼어들어 쫑알거렸다. 세라 언니의 엄마는 모르는 게 없어. 우리 엄마도 그렇고. 백화꽃이 가득한 하늘나라에 살면서 이따금 우리를 보러 내려오신단 말이야. 천국에 대해 멋대로 이야기를 지어내다니 사악해. 라비니아가 내뱉듯이 말했다. 요한계시록에는 훨씬 더 멋진 이야기가 많아요. 남들에게 좀 더 친절해지지 않는다면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알 기회조차 없을 거예요. 가자, 로티. 세라는 분한 마음으로 쏘아붙이고는 교실을 나왔다. 그날 밤 세라는 프랑스인 하녀 마리에트에게 그 작은 아이에 대해 물어보았다. 아, 베키 말이로군요. 베키는 설거지 방 하녀로 들어온 고아인데 온갖 하드레 일을 맡아서 하느라 여간 고달파하지 않아요. 14살이나 되었다지만 못 먹고 못 입어서 12살로도 안 보이지 뭐예요? 참 가엾기도 하지. 세라는 마리에트가 나간 뒤 난로불 앞에서 곰곰이 베키에 대해 생각했다. 베키를 구박받은 주인공으로 해서 이야기를 상상하기도 했다. 세라는 베키를 만나고 싶었지만 베키는 언제나 바빴고 남의 눈에 띄기를 두려워해서 말을 걸 기회도 없었다. 몇 주 뒤 세라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무용 수업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다. 세라는 장밋빛 드레스를 입고 까만 머리에는 장미꽃 봉오리로 만든 화관을 쓰고 있었다. 이날 세라는 학생들 앞에 나가 춤을 추었고 새로운 춤을 배우기도 했다. 세라는 장밋빛 나비처럼 돌아다니며 춤을 추었고 춤추는 기쁨에 얼굴이 더욱 환하게 빛났다. 세라가 나비처럼 사뿐히 방으로 돌아와 보니 가장 좋아하는 의자에서 하녀 베키가 고온히 잠들어 있었다. 베키의 콧등과 앞치마에는 석탄 가루가 거뭇하게 묻어 있었고 머리에는 모자가 비스듬히 걸려 있었다. 베키는 모든 학생들의 방에 난로불을 피우며 돌아다니다가 맨 마지막으로 세라의 아늑한 응접실에 들어왔다. 세라의 방에는 여러 가지 그림과 책, 신기한 물건들,
소파와 의자, 아름다운 인형 에밀리가 있었다. 베키의 눈에는 세라의 방이 공주님의 방처럼 보였다. 베키는 아주 잠시 동안 푹신한 의자에 앉아 이 멋진 방에 사는 아이는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하다가 따뜻한 난로불의 마법에 걸려 스르르 잠들어 버린 것이다. 세라는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 가여워. 세라는 지저분한 하녀가 가장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는 것이 싫기는커녕 반갑기까지 했다. 세라는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깨어나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베키가 잠에서 깰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때 큰 석탄 덩어리에서 떨어져 나온 석탄 조각이 난로 앞 철망에 부딪히며 떨어졌다. 베키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서 모자를 움켜쥐었다. 잠든 줄도 몰랐는데 눈을 떠보니 멋진 방에 주인 아가씨가 바로 옆에 앉아 자기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아, 어쩌다 이런 사고를 쳤을까? 감히 저런 고운 아가씨의 의자에서 잠이 들다니. 난 쫓겨날 거야. 베키는 흐느끼며 몇 번이나 죄송하다고 허리를 숙였다. 세라는 상냥하게 말했다. 걱정 마. 겁먹을 거 없어. 정말 피곤했나 보구나. 베키에게 이처럼 다정한 말을 해주는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베키는 세라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언제나 지시받고 꾸중 듣고 얻어맞기만 하던 베키는 부드럽고 가냘픈 손이 어깨에 와 닿자 소스라치게 놀랐다. 정말 화 안 났어요? 민틴 선생님께 안 이를 거예요? 그럼 그런 짓을 왜 하겠니? 절대로 이르지 않을 거야. 세라가 서슴없이 대답했다. 불쌍하리 많지 겁을 먹어 얼룩덜룩한 얼굴을 보자 세라는 오히려 미안해졌다. 세라는 얼른 다른 말을 꺼냈다. 일 다 했으면 잠시 놀다 갈래? 여기에서요? 제가요? 세라는 얼른 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고는 누군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근처엔 아무도 없어. 괜찮으면 케이크 좀 먹지 않을래? 세라는 찬장에서 두툼하고 부드러운 케이크 한 조각을 꺼내주었다. 베키는 그것을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세라가 또래 친구를 대하듯 이것저것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고 즐겁게 웃었기 때문에 베키는 차츰 두려움이 사라졌다. 아가씨, 전 공주님을 본 적이 있어요. 코벤트 가든 앞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오페라 구경하러 가는 것을 여러 사람들 틈 사이에 껴서 봤어요.
누군가 "저분이 공주님이야" 하고 말했지요. 공주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장밋빛으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아까 아가씨를 본 순간 그 공주님이 떠올랐죠. 아가씨는 그때 본 공주님과 정말 많이 닮았어요. 나도 가끔 공주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어떤 기분일지 궁금해. 참, 지난번에 교실에서 내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 네가 들어줘서 참 기뻤어. 듣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큼 기쁜 일도 없거든. 그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고 싶지 않니? 세라는 생각에 잠겨 꿈꾸듯 말했다. 이야기를 들려주시겠다고요? 왕자님과 아기 인어들이 별을 달고 헤엄쳐 다니는 그 이야기를요? 베키는 숨을 들이쉬며 소리쳤다. 지금은 시간이 없지만 네가 일을 다 끝내고 내 방에 오는 시간을 알려주면 기다리고 있을게. 이야기의 끝까지 날마다 조금씩 들려줄게. 그럼 전 아무리 무거운 석탄 상자도 가뿐히 들 수 있어요. 요리사가 때린다 해도 이야기를 들을 생각만 하면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베키가 흥분해서 말했다. 베키는 더 이상 가엾고 쓸쓸한 아이가 아니었다. 아래층에 내려갈 때 주머니에는 케이크 한 조각이 들어있었고 배가 불렀으며 몸도 따뜻했다. 하지만 무언가 다른 것이 베키를 가장 행복하게 해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새 친구 세라였다. 베키가 가고 난 뒤 세라는 중얼거렸다. 내가 진짜 공주라면 많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텐데 난 상상 속의 공주님일 뿐이니까 작은 것들을 나눠줄 수밖에 없어. 그 아이는 내 이야기를 듣고 큰 돈을 받은 것처럼 행복해했어. 그래, 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눠줄 거야.